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를 아직도 메모리 회사로만 보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가장 큰 힘은 여전히 메모리에서 나옵니다. D램, 낸드, SSD, 서버 메모리, HBM. 이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돈을 벌어온 가장 중요한 축이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회사에서 끝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는 AI 칩을 만들어주는 생산 파트너로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올라오면 좋아지는 회사, D램 사이클이 돌아오면 다시 보는 회사, 이 정도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메모리도 중요하고 파운드리도 중요하고 첨단 패키징도 중요하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도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정말 강한 키워드가 하나 나왔죠. 바로 테슬라 AI6입니다. 테슬라, AI6, 자율주행, 로봇, AI 칩, 미국 테일러 공장, 파운드리, TSMC 추격,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삼성전자와 연결됐습니다. 이건 그냥 계약 하나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회사에서 AI 반도체 생산 파트너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참 답답한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메모리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파운드리 이야기가 나오면 늘 비교 대상이 있었죠. 바로 TSMC입니다. TSMC는 정말 강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해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고객사와 깊게 연결돼 있고 첨단 공정에서도 고객 신뢰가 높고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볼 때 늘 이런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TSMC랑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진짜 고객사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 메모리는 잘하는데 고객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야? 이런 의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내일 당장 TSMC를 따라잡느냐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너무 과장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고객사에게 우리한테 맡겨도 된다는 신뢰를 다시 쌓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파운드리는 기술 사업이기도 하지만 결국 고객사 신뢰 사업이거든요. 좋은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나? 일정을 맞출 수 있나? 수율이 잡힐까?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나? 다음 세대 칩까지 같이 갈 수 있나? 이걸 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단순히 장비가 좋다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AI6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큰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AI6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로봇, AI 소프트웨어, 차량용 컴퓨팅, 데이터까지 연결된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가려는 방향은 단순히 전기차를 더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로봇이 사람 대신 움직이고 그 안에서 AI가 판단하고 그 판단을 처리할 수 있는 칩을 직접 설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6는 단순 차량용 칩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 AI 연산, 테슬라의 미래 플랫폼과 연결되는 칩으로 봐야 합니다. 그 칩을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서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건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를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 좋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고객사가 차세대 AI 칩 생산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장에 신호를 줍니다. 삼성 파운드리도 다시 큰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겠네? 테일러 공장이 그냥 기다리는 공장이 아니라 실제 고객사와 연결될 수 있겠네? 삼성전자가 메모리뿐 아니라 AI 칩 생산 파트너로도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질문이 바뀌면 돈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해외의 생산시설 하나 늘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유럽까지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기업 실적만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은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국 안에서 AI 칩 생산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고객사와 더 가까운 곳에서 AI 칩 생산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테일러 공장이 테슬라 AI6 생산을 통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고객사들도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한 고객사를 잘 해내면 그 경험이 다음 고객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신뢰가 쌓이면 그 신뢰가 다음 수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흐름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테슬라 AI6 계약 하나로 삼성전자가 바로 TSMC를 따라잡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TSMC는 이미 굉장히 강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고 첨단 공정에서도 높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삼성전자가 TSMC를 곧바로 넘어선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다시 기회를 얻기 시작했다, 이게 맞습니다. TSMC를 따라잡느냐보다 먼저 고객을 다시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객사가 생기면 공장이 돌아갑니다. 공장이 돌아가야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여야 수율이 좋아집니다. 수율이 좋아져야 고객 신뢰가 커집니다. 고객 신뢰가 커져야 다음 고객사가 들어옵니다. 파운드리는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AI6는 삼성전자가 TSMC를 당장 이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더 중요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수율 이야기도 쉽게 풀어볼게요. 수율은 어렵게 들리지만 결국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공장을 생각하면 쉬워요. 같은 공장, 같은 인력, 같은 부품, 같은 시간을 들여서 자동차를 100대 만들었는데 70대만 정상 출고되고 30대는 다시 고쳐야 한다면 그 30대는 비용은 들어갔는데 바로 매출로 바뀌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100대 중 90대가 정상 출고된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죠. 파운드리도 비슷합니다. 고객사가 설계한 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상 제품 비율이 낮으면 고객사도 불안하고 삼성전자도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율이 안정되면 고객사는 안심하고 물량을 맡길 수 있고 삼성전자는 같은 설비에서 더 많은 정상 제품을 만들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AI6가 중요한 건 계약 이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칩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수율을 잡고 양산 경험을 쌓는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신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계속 안정적으로 해낸다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순간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메모리 회사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본업입니다. 돈을 벌어주는 가장 큰 축이죠. 그런데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기 위한 확장판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체력이고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의 미래 확장성입니다. AI 시대에는 이 둘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디램이 필요하고 SSD가 필요하고 AI 칩 생산이 필요하고 첨단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여러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무서운 점입니다. 물론 모든 영역에서 다 1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장이죠. 하지만 여러 영역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건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HBM에서는 AI 메모리로 연결되고 파운드리에서는 AI 칩 생산으로 연결되고 첨단 패키징에서는 고성능 반도체 조립과 성능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메모리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판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테슬라 AI6는 그 질문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테슬라 AI6가 가진 상징성도 큽니다. 테슬라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AI, 일론 머스크, 미국 공급망, 미래 모빌리티, 이런 단어들은 시장에서 상상력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연결되는 순간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사이클주에서 조금 더 넓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을 만든다. 이 문장은 투자자들에게 꽤 강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동차, 로봇, AI, 반도체, 미국 공급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서사입니다. 물론 서사만으로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서사가 생기면 시장에 다시 관심을 갖습니다. 그 관심이 숫자로 연결되면 그때 재평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지금 그 서사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작게 볼 뉴스가 아닙니다. 그럼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테슬라 AI6 계약이 실제 양산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계약이 있다는 것과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파운드리는 실제 생산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테일러 공장의 가동률입니다.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추가 고객사가 붙는지, 생산 일정이 밀리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율은 돈이고 신뢰입니다. 테슬라 칩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경험은 다음 고객
고객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추가 고객사입니다. 테슬라 하나로 끝나는지 아니면 테슬라를 계기로 다른 AI 칩 고객사까지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파운드리 적자 축소와 수익성 개선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진짜 재평가받으려면 좋은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장 활용도가 올라가고 고객사 물량이 쌓이고 수율이 잡히고 그 결과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확인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각보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외국인 수급도 이 흐름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삼성전자 뉴스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 테슬라 흐름, 미국 금리, 달러, 원화 환율, 한국 반도체 ETF, 코스피 대형주 수급까지 같이 봅니다. 특히 파운드리 이야기는 미국 공급망과 연결돼 있습니다. 테일러 공장, 테슬라 AI6, 미국 내 반도체 생산, AI 칩 수요, 이런 흐름이 외국인에게는 꽤 중요한 그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다면 단순히 메모리 가격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HBM4, 서버 메모리, SSD, 파운드리, 테슬라 AI6, 미국 공급망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재평가의 폭을 넓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회복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생산 파트너로까지 평가받으면 시장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격 이야기를 너무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 계약 있으니까 무조건 갑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테슬라 AI6는 분명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대만으로 오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약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지, 생산이 수율로 이어지는지, 수율이 고객 신뢰로 이어지는지, 고객 신뢰가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외국인과 기관이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받는지,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반짝 움직이고 끝나는지 아니면 시장 전체가 삼성 파운드리 재평가를 인정하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코스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서 그냥 한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에서도 다시 평가받기 시작하면 코스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무게중심 같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돈이 살아나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도 영향을 주고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에도 관심이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그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고 패키징과 테스트를 맡는 기업이 있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를 볼 때도 삼성전자만 보면 좁게 보입니다.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테슬라 AI6에서 시작된 기대가 삼성전자 안에서만 끝나는지,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까지 이어지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자극적입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는 한 번 더 깊게 봐야 합니다. 당장 따라잡느냐보다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테슬라 AI6는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회사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트너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TSMC를 단번에 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고객을 확보하고 테일러 공장을 살리고 AI 칩 양산 경험을 쌓고 수율과 신뢰를 끌어올리면서 파운드리 재평가의 문을 열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존 전략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자료도 단순히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방식이면 부족합니다. 테슬라 AI6가 삼성전자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재평가가 장비주로 이어지는지, 소부장으로 번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쪽으로 움직이는지,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도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른다, 내린다를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AI 반도체 이후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이야기까지 함께 담아뒀습니다. 특히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타점 기준 4개도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한 번만 체크해도 테슬라 AI6 같은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감정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처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관련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보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면요. 삼성전자를 아직도 메모리 회사로만 보면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본업이고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기 위한 확장판입니다. 테슬라 AI6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글로벌 고객사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TSMC를 당장 따라잡는다는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다시 고객을 확보하고 테일러 공장을 살리고 AI 칩 양산 경험을 쌓고 수율과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생산 파트너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 AI6 이후 삼성전자 파운드리 재평가가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